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점점 너와 하고 싶은 일들 생각하면서 하루 보낸 날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너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는데, 이 정도면 알아줄만 하잖아. 너도 용기 낼만 하잖아. 나만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 만나볼 만하잖아.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 비포유의 신청곡 비포유님이 청해 주셨어요.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로 시작했습니다. 사랑인가봐. 네, 그렇습니다. 네. 멜로망스 노래 좋죠. 봄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고 네, 멜로디도 그렇고. 오늘 같은 날씨는 어떤 노래를 들어도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다들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셨는지.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마스크 벗은 사람을 못 봤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긴 할 텐데 아직 뭐 습관이 무섭다고 쓰는 게 더 익숙할 수도 있고. 네. 아직은 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림막도 저희 없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코로나 종식으로 얼른 달려가야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강민승님 외에 몇 분이 말씀 주셨는데, 어린이날은 프리데스크 쉽니다. 네. 아하. 네. 어린이날, 올해가 100번째 어린이날이구나. 오, 의미 있네요. 아, 네. 그리고 영훈 누나 잘렸나봐. 너무 안 오는데, 코코동절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안 오시고, 다다음 주에 오십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사라님께서도 저는 마스크 벗은 사람 못 봤어요 하시는데, 네, 진짜 없어요. 네. 저는 봤는데. 아, 진짜요? 네. 오. 오늘 점심에 이제 점심 먹고 회사 근처 공원을 이렇게 좀 걸었는데, 아, 좋죠. 커피를 들고 이제 마스크를 아예 내리고 이제 걸으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뭘 드시는 분들은 벗는데 안 드시는 분들은 아직 조금 못 봤어요. 누나 오늘따라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따라 오늘따라 빌로바 TV님의 안목이 좀 높아지신 게 아닐까.
아니 2번이나 쓰신 거예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안 읽어드리니까 계속 쓰시네. 그래서 빨리 읽어드렸으면 또 쓰실까봐. 네.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도 가져오셨죠? 네, 한번 볼까요?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첫 기사는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기사 가지고 아우, 왔습니다. 좋죠. 네. 축구 좋아하시니까 손흥민 선수의 좋아요. 시그니처 세레머니 이거죠, 아시죠? 이거. 그렇죠, 찰칵.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한번 물어보고 싶다. 전화 연결 안 돼요? 조금 더 네. 열렬히 봐주시면 이제 네. 네. 그런데 요 이제 어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2골이나 넣었어요 또. 맞아요. 그런데 이 찰칵 세러머니 지금 아까 엄준 아나운서 한 것처럼 정확하게 네모 반듯한 세러머니 그거 항상 하죠. 그렇게 했는데 예, 시그니처. 어제는 조금 동그라미처럼 좀 다르게 이렇게 누르다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트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예. 이게 뭔가 했는데 다 사연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죠? 이 세러머니가 어린이 토트넘 팬 5살 난 라일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요. 꼬마 팬. 예, 이 친구는 출산 예정일보다 3개월이나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걷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었대요. 아하. 그런데 수술도 받고 재활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일리의 꿈이 북런던 더비에서 골을 넣는 거다. 딱 그 경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토트넘이 마침 13일에 북런던 더비가 있어요. 그래서 라일리를 초청을 했고 하프타임 이벤트에 페널티킥 키커로 내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 연습이 좀 필요했겠죠? 이 연습을 할 때 라일리가 골을 넣었는데 골을 넣자마자 이 손흥민 선수의 세레머니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본 손흥민 선수가 잊지 않고 좋다. 네, 그걸 진짜 실제 경기에서 똑같이 해준 거죠. 이걸 본 네티즌들이 감동이다. 라일리 기억에 평생 남겠다. 감동이다. 그리고 남죠. 손흥민 선수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갑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인성도 월클. 그러니까요. 같흥민 멀티골 손흥민 멋지다 역시. 그러니까요. 방금 주원 하나 하트짤 캡처했어요. 오 마이 갓. 어디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춘춘이님? 정말 진정한 월드 클래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시그니처 포즈 왜 하는지 혹시 네, 혹시 우리 아시는 분 구독자분들 계시면 아시나요? 네,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 갑자기. 네, 그러게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자, 두 네, 번째 두 소식도 볼까요? 가져오셨네요. 네. 두 번째는 기분 좋은 소식과 다르게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소식입니다. 뭐죠? 혹시 다크 패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네요. 이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물건을 사게 되는 네, 사게 만드는 인터페이스를 말하는데 그래서 눈속임 마케팅 이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그런데 쿠팡이 이 다크 패턴으로 지금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쿠팡이 회비를 2,900원에서 다음 달부터 4,99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사실 이미 알려져 있죠. 그거요? 네. 네, 앱에 들어가면 회비가 올라도 회원 유지하냐 이런 팝업을 통해서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팝업에서 동의를 보류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멤버십이 연장될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가 저절로 돼요?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쿠팡 결제 창이에요. 뭔가를 사려고 할 때. 네. 물론 결제할 때 꼼꼼히 다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안 보통은 보죠. 결제에 동의하냐, 뭐 정보 이용해도 되냐 이런 거니까 그냥 뭐 대충 보고서 동의하고 클릭하는 경우가 많은데 쿠팡이 바로 이 결제 창에 멤버십 월회비 변경 동의를 끼워넣고 아래쪽에 보이죠? 네. 네. 심지어는 기본 값이 동의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안 읽고 그냥 동의하고 구매하게 해버리면 이 구매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멤버십 월회비 변경에도 동의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저 가격만 보고 그렇죠. 구매하기 누르잖아요. 맞아요. 가격 맞네. 그리고 뭐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개수 보고. 맞아요. 그럼 저러면 그냥 자동으로 동의되는 거네요. 그래서 동시에 동의가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항의하면 너가 동의했잖아. 그렇죠. 라고 나오겠네요. 분명히 동의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쿠팡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시장을 독점한 뒤에 가격을 엄청나게 올린 아마존의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좋은 전략을 빼와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하긴 뭐 회사 입장에선 좋은 전략이라고 내부 회의에서 그럴 나왔을 수 수도 있죠. 있겠네요. 네. 소비자 근데 입장에선 별로네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다크 패턴이 한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거 제재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게 현행법으로는 제재하기도 어렵대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알려준 거니까. 네, 알려준 거고 소비자를 속인 건 아니잖아요. 동의하겠습니까? 되어 있었고 그렇죠. 클릭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부주의한 그쵸, 소홀함을 이용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너무 억울하지만 지금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고 귀찮더라도 좀 더 한 번 더 눈여겨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법이라고는 못하겠지만 뭐 편법이라 할 수도 있고 꼼수예요. 그렇죠. 네. 네. 이걸 아까 눈속임 마케팅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마케팅이라는 말을 이런 데 쓸 수 있을까? 포장. 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쭌쭌님께서 저거 주의해야 돼요라고 말씀 주시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름 바꾸자 쿠팡 루팡으로. 난 일찍이 손절함 빌로바 TV님. 튜브36님께서 요즘 결제 시스템이 너무 간편해져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저도 너무 금방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결제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비번만 누르면 그 등록된 그러니까요. 카드에서 바로 네. 결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도 매일 이런 우려가 됩니다. 조심하세요라는 기사를 보는데도 저도 사실 잘못 결제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이제 띵띵 네. 띵띵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타이틀 후에 오겠습니다. 네.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양효걸 총장님 오셨습니다. 참 분위기가 편안합니다. 딘딘대학 입장에서도 네, 자주 나오다 보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에 나오시고 2주째 나오신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염 총장을 또 급파해서 금요일에. 네, 금요일에 네. 했습니다. 두 분은 네. 우리 프리데스크의 보배. 그러니까. 언제나 네. 함께 해주시는 항상 준비되어 가족. 있기 때문에 네. 콜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기사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계속 이제 관통하는 주제가 이제 물가다 보니까 네. 이게 막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인하되는 게 하나 나와가지고 좀 들고 나와봤는데 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막 이러니까 국제 유가가 막 뛰고 있는데 네. 그걸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좀 부담을 덜어보자 해서 유류세 인하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실제로 20% 정도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상폭을 더해서 30%까지 인상폭을 좀 늘렸다라는 건데 그게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달부터네요. 네. 맞아요. 20% 내렸다고 해도 네. 이제 직접 주유를 해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미 오른 상태에서 깎아주는 거니까 사실 예전보다 당연히 높겠죠. 근데 그렇죠. 그래도 이거라도 조금 깎는 게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은데 휘발유는 한 리터당 83원, 그다음에 이제 경유는 대략 60원 정도, LPG는 한 20원 가량인데 그러니까 대략 연비 한 10km 잡고 한 리터당 하루 한 40km 정도 달린다라고 네. 하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기름값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디예요? 작은 네. 폭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인하폭으로는 역대 최대 인하폭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일단 7월까지 이 조치를 쭉 유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럼요. 훨씬 낫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름값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기름도 안 쓰이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을 좀 안정하고 낮추는 거는 좀 경제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뭐 근데 지금 당장 5월부터면 어제부터 어제부터 나는 내는 건데 뭐 이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 내렸다고 해도 정작 주유소에 가보면 하나도 안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릴 때는 금방인데 내릴 네. 때는 느릿느릿 이런 얘기 항상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뭐 경제부에서 취재할 때 이런 의문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취재하면 양측에 또 입장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소비자들은 왜 빨리 안 내리냐. 그다음에 주유소 입장에서는 야 이게 우리가 물건 떼어온 게 있는데 비싸게 사왔어. 그것부터 팔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사오는 것만 이제 할인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팔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5월 1일부터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딱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좀 맞서는 건데 그럼 이게 과연 맞냐라고 볼 때는 사실 주유소 사장님들도 과거에 떼온 기름은 사실 그 가격에 파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손해를 보고 팔아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할인된 기름을 가져오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기름통을 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싸진 다음에 띄워오는 게 맞긴 맞는데 이제 이거를 아예 0으로 그냥 다 싹 비워놨다가 5월 1일부터 사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 재고가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아니 재고 소진 오케이 알겠어. 근데 재고를 뭐 몇 날 며칠을 지금 소비하는 거야. 재고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주유 사장님들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곧 기름값 내린다고 하면 기름 잘 안 넣잖아요. 최대한 늦게. 버티죠. 네. 그러니까 재고가 그래서 늦게 소진된다. 더디다. 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남은 재고분 팔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유소 사장님들의 항변도 어느 정도 뭐 일리는 있다. 예, 그렇게 좀 볼 수. 그럼 비싸게 사온 기름을 비싸게 파는 건 알겠어요. 소진될 때까지. 네. 그럼 싸게 사온 기름은 오르더라도 그 재고 소진까지는 그러니까요. 좀 싸게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션 한바라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올릴 때도 재고 소진하고 올리나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회색지대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그때는 마진을 많이 남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 주유소라고 하잖아요. 네네. 자영업자분들이 올리는 이제 주유소는 최종 가격 결정은 사장님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혼재돼 있을 수 있는데 기름값을 이제 싸게 사온 거를 비싸게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근데 이제 유류세가 원래로 돌아갔을 때는 상당한 마진을 보이실 수 있겠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다 단속을 한다 일반적으로 하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장님들이. 이게 실제로는 하나하나 다 이 기름이 지금 나오고 콸콸 나오고 있는 이 기름이 네. 이때 사온 게 맞냐라고 하기가 모르죠. 매치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네. 단속을 들어가면 대조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날을 많이 했을 때 사장님들이 옛날 재고를 다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그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때 고마진을 본 대신에 내렸을 때 바로 내리면서 그때 약간 저마진을 보는 게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맞지만, 예. 우리 양효걸 총장님이 지금 부동산 사장님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넘어가면 네. 그럼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네. 한 푼이라도 좀 싸게 네. 하고 싶잖아요. 네, 몇십 맞습니다. 원이라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바로 내리는 5월 1일부터 바로 내리는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정유사에서 직영으로 하는 주유소라든지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의 알뜰주유소 이렇게 알뜰주유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5월 1일부터 바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린 기름을 구입을 바로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주유소가 한 11,000곳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이런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거기까지 가다가 기름이 되든 그 기름값이 더 예, 그럴 수 들어오군요. 있기 때문에 잘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가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빨리 그냥 넣어야 그다음에 돼. 이제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비쌌던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거기서는 또 아무리 이제 5월 1일부터 바로 내린다고 해도 그 가격이 최저가냐 이걸 좀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이 오피넷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나 이 모바일 앱에 들어가면은 네. 이 그 주변 근처에서 가장 싼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유업계는 그럼 계속해서 마진을 보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은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면은 재고가 다 소진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좀 천천히 재고가 소진되는 주유소는 한 2주 정도. 2주. 그러니까 1,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래도 안 내렸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긴 쌓여 있는 거네요, 기름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약간 쌓인 아니면 다 재고 소진 됐는데도 안 내리거나 뭐 그런 경우일 그렇습니다. 수도 예. 있겠네요. 네. 홍승표님께서 신고 가격과 판매량 연동 AI로 하면 10분도 안 걸릴 듯 했는데 정말 이런 거 AI로도 이렇게 좀 추적할 수 있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거 예전에 블록체인 이런 걸로 안 되나요? 그게 이제 AI가 사실 손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사실 안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이제 경제부총리도 산 최초의 유류세 인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꼼수를 쓰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 내가 보겠다 이거를 보겠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단 하나 보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이게 지금 뭐 기름값은 내렸지만 사실 뭐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네. 맨날 사실 물가 얘기밖에 없어요. 네. 물가에 네. 저도 사실 다른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경제면을 다 덮은 게 다 물가라서. 맞아요. 네.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가 올랐다, 네. 증시 폭락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아이고. 증시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 네. 양대 산맥이
오늘도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한 1.92% 정도, 카카오는 2.89%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IT 대형주를 대표하는 두 개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증시가 전체 코스피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0.28%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낙폭은 좀 작았는데 많이 투자하는 주식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주식창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왜 그런 거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에서 FOMC라는 큰 회의를 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0.5% 포인트 확 올릴 거다. 이게 거의 이제 뭐 기정사실화 돼 있거든요. 0.75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0.75 얘기도 어우. 나왔지만 그건 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좀 크다 보니까 심하죠. 뭐 진화를 발언을 뭐 그건 아니었다 뭐 그렇게는 너무 성급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진화를 했는데 그래도 0.5% 포인트는 옛날에는 충격이었는데 지금 약간 그래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리겠지 하는 약간 그런 거라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기 전에 이제 좀 돈을 빼자라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이 매도세 팔아치우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잘 정리해 놓은 데스크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밤사이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7%,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3.6%, 애플이 3.7%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트위터 인수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 때문에 12%나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바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1.1%, 코스닥은 1.6% 떨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무섭게 내다 팔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1조 원대, 2월에 2조 원, 3월에 5조 원 가까이를 팔았는데 4월 들어 오늘까지 벌써 5조 8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국채로 갈아타려는 겁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는 건 역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 자본 등이 우량 채권을 사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달러를 빼가면서 환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125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 1265원도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4개월 전에 1080원대였는데 17%나 급등한 겁니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뛰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환율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줄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중국의 봉쇄까지 물가 급등과 긴축의 공포는 당장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뭐 나스닥 마이너스 3.9% 막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게 4월 말 4월 말 기준이거든요. 27일 리포트긴 해서 일단은 뭐 지금 뭐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증시가 떨어진 거에 비하면 오늘 월요일 이제 개장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낙폭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라는 위안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하락세는 너무 많이 계속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비관론들이 이제 계속 팽배한 건데 근데 가장 또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공급 충격이 그러니까 물건이 제때 안 오는 이 공급 충격 상황이 뭐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러게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냐라는 게 이제 큰데 네. 이거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 신차.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그때는 뭐라고 뭐- 했냐면 네. 곧 뭐 이제 정상화되면 이제 금방 신차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서서히 풀릴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꽤 지금 오래 오늘 걸리겠네요. 보니까 최근 수치 보니까 현대 기아차의 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최장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신차를 받을 수 있다고. 1년 반. 1년 반이면 1년은 들어봤는데 1년 반 정도는 네. 심각하네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바로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차량 내년 인도는 말이나 받는 거네요. 거의 2024년이 다 돼서야 차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아의 뭐 EV6라든지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인기 차종, 그러니까 네. 내연기관 말고 약간 좀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도 장담할 수가 없다. 아.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 계산했을 때 1년 6개월이지 그때 딱 우리가 준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 충격이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년 6개월이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 나아진다라고 답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나아진다 했다가 뭐 내년 또 상반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우려들이 점점 커지는 거고. 근데 이런 물가 불안의 장기화 또 잘 정리된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그거 네네.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키 이스탄불. 치솟는 식자재 가격 탓에 샌드위치 판매가도 올렸습니다. Demek ki yok artık hani onu vermeye gücü yetmiyor. 아프리카 세네갈. 이 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밀이 전체의 60%입니다. a éclaté. Donc les prix ont flambé, atteignant donc des niveaux extrêmement élevés. 카리브해 아이티. 만성적인 연료 부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물가 폭등에 대해 세계은행이 공식 경고했습니다. 대표적 원자재인 천연가스는 2008년 이후 최고치. 국제 유가는 올해 28% 급등했고 곡물은 밀이 44%, 보리가 33% 상승했습니다. We had the war in Ukraine, causing higher food and energy prices, lower growth, and more economic uncertainty. 세계 모든 나라는 물가 상승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5%로 40년 만에 최고치, 영국은 7%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 유로존은 7.5%로 집계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신흥국은 더 심각합니다. 아르헨티나 55%, 터키는 61%에 달했고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은 11.3%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는 경기 침체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1%에서 3.2%로 낮췄고 IMF도 기존 4.4%에서 3.6%로 내렸습니다. 물가는 하늘로 치솟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은 서민들의 삶을 가장 위협합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가 1970년대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다시 직면할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정말 힘든 시기인 건 분명한데 예. 저도 사실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 대학 시절부터 지금 보면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교과서로만 배웠지. 사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이제 막 현실화된다 이런 거는 거의 50년 만에 이게 나오는 거라서 오일 쇼크 이후로 네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투자로는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현금만 보유를 하고 있자니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벼락거지 현금 가치가 얘기가 있잖아요, 또. 현금 가치가 또 떨어지고 월급 아껴서 저축하자니 또 하루하루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렇다고 또 그러면 인생 한 방이니까 주식 한 방에 몰빵하다 이것도 지금 너무 상황은 위험해요. 너무 네.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테슬라에 겁니까?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되면 선배 탓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지금이라도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딩딩 대학에서 딩딩 경제로 콘텐츠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마무리는 홍보로. 네. 딩딩이- 스며들게 딩딩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네. 총장님의 영업력이 아, 장난이 아니에요. 네, 염 총장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하시네. 저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 정말 네. 생활 밀착형 뉴스로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슷한 네. 책 빠르게 가볼까요? 빠르게 가볼까요? 네. 오늘 가장 많이 다뤄지는 기사는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들이에요. 오늘 뭐 거의 슈퍼 위크라고 그렇죠. 불릴 정도로 뭐 이번 주. 국무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5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됐는데 뭐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 왔는지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뉴스데스크 중반 세 번째 블록에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해서 MBC 단독 기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보도. 네. 그리고 다음 두 기사는요? 번째는요. 네. 계속 경제 얘기인데 또 부동산 얘기입니다. 근데 동시에 오늘 하나. 기사가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네네.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냐? 이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본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종부세 어떻게 할 거냐, 예. 임대차 3법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최대 관심사니까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본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오늘 모습 어땠는지 또 혼란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MBC 취재 기자들이 곳곳을 둘러보면서 촬영을 했으니까요.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